안녕하세요. 여행애쏘의 쏘입니다. 오늘은 다낭 한 달 살기 정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다낭이에요. 사실 4개월 전에 다낭에 와서 여기서 한 달 넘게 있었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태국 여행을 하고 다시 다낭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한 달 살기 정산이 아니라 12월에서 1월 이때 처음에 다낭에 도착을 해서 그 당시 33일 동안의 기간의 한 달 정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달 동안 2명이서 171만 2,400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먹을 거를 엄청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70만 원 정도 나온 금액의 세부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베트남의 물가, 그리고 제가 좋아라 했던, 제가 많이 갔던 맛집들도 같이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는 숙소, 식비, 교통, 통신, 쇼핑, 기타, 담배구이 이렇게 7가지로 나눴고요. 우선 33일 숙소비는 49만 9,900원 나왔습니다. 출발하는 날 새벽에 정말 급하게 호텔이 아니라 호스텔을 잡았습니다. 2박 호스텔 비용은 26,200원이었고요. 대충 잠만 잘 곳을 고르자 해서 $10짜리를 예약을 하고 왔고요. 정말 잠만 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총 이틀 동안 호스텔에 머물면서 아파트 렌트할 곳을 직접 찾으러 다녔어요. 실제 다낭에는 한 달 단위로 렌트하는 호텔이나 아파트먼트가 굉장히 많아요. 호텔은 전기, 수도요금, 그리고 청소까지가 포함인 경우가 많고요. 대신 아파트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또 호텔은 그 수영장이랑 조식의 포함 내역에 따라서 또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전기, 수도, 청소가 포함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 달 머물렀던 그 아파트먼트는 전기, 수도는 포함이 아니었고요. 청소는 한 달에 2번이 포함이었습니다. 한 달 아파트 렌트는 8,000K여서 그 당시 환율로 43만 6,800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보통 30일 기준이 아니라 한 달 기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31일이 한 달인 경우에는 31일 요금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기요금은 1kW에 4K, 200원 정도 되고요. 수도는 인당 100K를 받았어요. 약 5,500원이었습니다. 전기 수도요금은 총 36,9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 식비입니다. 식비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한식당을 간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한식당 간 비용을 따로 정산했어요. 그래서 외식은 로컬 식당, 한식당, 그 다음에 간식비 이렇게 3개로 나눴고요. 마트에서 구입한 비용은 식재료 구입한 비용, 술값을 구입한 비용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외식을 로컬 식당하고 한식당하고 굳이 나눈 건요. 로컬 식당은 저렴한 곳은 1인 국수 한 그릇이 700원 정도로 저렴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렴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로컬 식당에서 둘이서 메뉴 3개에 맥주까지 마셔도 10,000원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로컬 식당에서 둘이 쌀국수 한 그릇씩 간단하게 식사하면 5,000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식당을 가면 1인 2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분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선 외식 비용 중에 로컬 식당은 32만 7,500원을 나왔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특히나 맛있게 먹었던 로컬 식당을 빠르게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낭에서 먹었던 쌀국수집을 몇 개 소개시켜드리면 포박 63 포박하이는 한국인들한테도 인지도가 좀 높은 곳이에요. 저희 역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분바마이는 저희가 우연히 알게 돼서 갔는데 완전 로컬집인 것 같았어요. 나름 3곳 다 만족하면서 정말 자주 당긴 곳입니다. 보통 쌀국수라고 하면 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트남이 생각보다 면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먼저 쌀국수 면 종류 중에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긴 고기 맛집입니다. 분보후에라는 갈비국수집이 있습니다. 후에에 가서 제가 국수를 먹어봤는데 다낭의 이 분보후에집이 더 맛있더라고요. 분보후에를 드시면 이제 2차로 가셔야 할 곳이 있는데요. 가성비가 완전 좋은 딤섬집이 있습니다. 메뉴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 딤섬이랑 조갯살 같은 거 들어간 딤섬이 특히나 맛있었어요. 맥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 종류 중에 후띠우라는 면이 있어요. 다낭에 오징어 쌀국수로 나름 유명한 곳인데 여기 면이 후띠우예요. 이 집은 국물도 맛있는데 이 후띠우라는 면이 쫄깃쫄깃해서 나름 별미입니다. 여행하시다가 소고기 육수 질리신 분은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특히 시원해서 해장에 정말 좋습니다. 다낭에 왔으면 한번 먹어봐야 되는 면 요리가 또 있는데요. 밑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송칼국수 같이 넙대대한데 이게 쌀로 만든 거라서 되게 부드러운 면이에요. 이건 제가 먹었던 집이 진짜 굉장히 맛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메뉴는 추천드려요. 밑광은 꽝 지역 국수인데 다낭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낭의 다른 지역보다 밑광집이 많아요. 다낭에서 한 번쯤 드셔보는 거 추천드려요. 또 다른 면 종류 중에는 타피오카 전분이 들어가서 면이 뚝뚝뚝 끊어져서 숟가락으로 먹는 면 요리가 있습니다. 반간인데요. 요것도 한번 드셔볼 만합니다. 저는 완전 로컬집, 좀 외진 곳에서 그래서 한 그릇에 한 13K, 700원 정도 하는 곳에서 먹었는데요. 제가 간 곳은 좀 외진 곳에 있고 저는 오토바이로 가서 굳이 찾아갔는데 숙소 근처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간 베트남 숯불구이집인데 양능이라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고기구이를 진짜 많이 먹는데요. 다른 숯불구이집도 가봤는데 결국 고기구이를 먹을 때는 일로 다녔습니다. 베트남은 무조건 양념이 되어져서 나와요. 우리나라 불고기 같은 스타일로 단짠인데 조금 달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향신료 맛이 세지 않아서 꼭 양능 아니더라도 고기구이집은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양능에 소주도 판매하는데 소주는 5,000원입니다. 사실 양능보다 더 맛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너무 멀어서 잘 안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나름 가성비가 좋은 숯불구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베트남 오시면 스테이크 많이 드시는데 로컬 스테이크 집도 있어요. 보스테이크. 여기는 스테이크보다 소고기 볶음밥이 더 맛있는 게 함정입니다. 간단하게 점심 드시러 가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로컬집이랑 다르게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인들이 아침 식사로 먹는 스테이크, 보네가 있습니다. 보네 맛집들은 보통 오전 11시, 10시 정도에 문을 닫는 곳이 많아서 아침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갈 수 있어요. 그래도 3,000원 정도에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스테이크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한 번쯤 조식으로 드셔보시는 것은 추천드려요. 껌hen도 한번 드셔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껌hen은 후에 음식인데요. 다낭이 후에 근처라서 후에까지 가지 않아도 다낭에도 검색해보면 껌hen집이 많아요. 이 껌은 밥을 의미하고 hen은 제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번역하면 머슬라이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첩이거든요. 딱 우리나라 제첩 비빔밥 같은 느낌인데 고추장이 없는 비빔밥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 때는 꼭 초고추장을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식 돼지고기 수육.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육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되게 얇은 돼지고기 수육을 쌀종이, 떡, 야채에 싸먹더라고요. 제가 갔던 곳도 맛있었는데 이 메뉴도 되게 많아요. 숙소 근처에 찾아보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음식에 질릴 때 가면 좋은 곳인데 한국 백반집 같은 베트남 집밥입니다. 저는 한국 집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반찬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따라서 25K에서 35K 정도 되더라고요. 2,000원이 안 돼요. 나름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곳인데요. 미케비치 보면서 산미구의 생맥주랑 화덕피자를 맛볼 수 있는 허벌 피자집이 있고요. 항아리에 돼지고기를 통구이해서 크리스피한 삼겹살이 들어간 반미집. 여기서 고기만 따로 주문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길어졌죠? 다낭의 맛집이 진짜 많습니다. 지나치면 좀 아까울 맛집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적 깔끔한 곳도 있는데 그냥 한쪽 눈으로 이렇게 가리고 드시는 게 더 좋은 곳도 있습니다. 로컬은 또 테이블이 낮은 데가 많아서 저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좀 그런 자리 같은 거를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베트남이 배달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베트남 분들도 배달을 되게 많이 시켜 먹어요. 로컬 집은 대부분 에어컨이 없어서 굉장히 더울 때가 있거든요. 배달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방금까지 그 로컬집 추천을 드린 곳은 와 진짜 맛있다, 천상의 맛이다.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가격 대비 좀 맛이 좋았다, 굉장히 즐겨 갔던 집이다, 편안하게 갔던 집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한식당에서 외식을 한 가격인데요. 24만 9,400원 나왔습니다. 이게 로컬 식당에서 먹은 비용보단 적거든요. 근데 이게 횟수가 중요해요. 로컬 식당은 40번 이상을 간 금액이고요.
한식당은 딱 6번을 간 비용이 24만 9,400원입니다. 둘이서 한식당을 한 번 갈 때 한 4만 원 이상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한식당 가면 보통 돈 10,000원 정도, 1인당 10,000원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랑 이제 쌤은 한식당에 간 김에 이제 또 소주를 또 마시느라고 더 비용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 가까운 태국만 하더라도 한식당의 가격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낭은 한식당의 가격이 한국보다 저는 조금 체감적으로는 좀 저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식당의 한 90% 가격?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낭에 한식당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맛이 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저는 되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소주는 식당에서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한식당에서 소주의 가격은 한 120K에서 140K, 한 6,000원, 7,000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하죠. 로컬 식당도 대부분 소주가 있는데요. 로컬 식당은 제가 마셔본 곳은 하이코이에서 소주가 한 병에 80K, 그 다음에 양릉에서 95K로 마셨어요. 소주 가격도 로컬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한국보다 더 저렴하죠. 그리고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본인이 먹고 싶은 음료를 팔지 않는다, 술을 팔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가셔서 그 직원한테 나 이거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베트남은 그게 조금 민폐가 아닌, 비매너가 아닌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식당에서 파는 술을 가져가서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 식당에서 없는 음료나 술은 가져가서 먹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낭은 제가 다녀봤던 나라나 도시에 비해서 패키지가 유난히 많아요. 한국 패키지가 유난히 많고 한식당도 패키지에서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기 사람 되게 많다? 그래서 되게 맛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패키지에서 그 식당에 간 거일 수 있거든요. 제가 갔던 한식당들이 그럭저럭 괜찮았던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식당을 또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광수생강, 여기는 교민분들이 다 갈치조림이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갈치조림은 안 먹어봤는데 순댓국이랑 물회 등을 먹었을 때 맛이 괜찮았습니다. 퇴근길, 여기는 다른 메뉴보다 냉동 삼겹살이 괜찮았는데요. 여기도 다낭에 사는 분한테 추천받았는데 다른 고기보다는 냉삼이 괜찮다고 해서 냉삼만 먹어봤어요. 명동포차, 여기는 저희가 산낙지를 먹으러 갔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산낙지가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일부러 월요일에 맞춰서 갔고요. 월요일날 호치민에서 잡은 산낙지가 비행기 타고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한국의 산낙지보다 아무래도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쫀득쫀득 탱글탱글한 맛은 조금 덜한데, 그래도 저는 되게 먹고 싶었어가지고 소주 안주에 산낙지 괜찮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식당은 나름 맛있게 먹었던 집이에요. 그래도 한국의 맛집에 비해서는 그냥 적당히 맛있었다, 적당히 괜찮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었던 집이 있었어요. 다방치킨인데요. 단 치킨을 주문하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웬만한 한국에서 먹은 치킨보다 더 맛있었어요. 제가 정신없이 먹느라고 사진이 거의 다 먹고 찍었는데요. 통닭 한 마리에 13,700원이면 웬만한 한국 치킨집보다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웬만한 치킨집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요. 조금 위치적으로 외진 곳에 있어서 가서 드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호텔에서 야식으로 그냥 배달시켜 먹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낭에 노래방을 갔거든요. 다낭의 노래방이 가라오케가 진짜 많아요. 어디가 그래서 좀 비건전한 곳인지, 어디가 건전 노래방인지 이거를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건전 노래방이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교민분한테 들어서 알게 돼서 찾아갔고요. 건전 노래방이 드물다 보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미어 터지나 봐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엄청 오래 기다릴 수 있다. 거의 한국 노래방이랑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책자 자체가 한국 노래방이랑 똑같아요. 1시간에 작은 방이 200K니까 한 10,000원 조금 넘고요. 제가 모듬튀김 같은 거를 주문을 했었는데 모듬튀김이 한 200K. 그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주는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그래도 노래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건전한 그런 노래방이라서 부담 없이 가시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가시려면 예약이 필요할 수 있다. 저희는 한국을 떠난 지가 좀 돼서 여기서 한식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굳이 한식을 찾아 드시지 않으신다면 한 25만 원은 제외하고
제하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식비 중에 간식비입니다. 48,000원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은 좋아하는데 디저트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48,000원에 거의 대부분은 커피 값이에요. 베트남은 진짜 커피는 아무 데서나 먹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렴하든 비싸든 다 맛있게 저는 잘 먹었고요. 여기서는 스타벅스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집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로컬에 저렴한 것은 한 15K, 한 800원 정도면 블랙커피를 먹을 수 있고요. 카페는 저는 그렇게 막 예쁜 곳을 찾아다니진 않았어요. 저는 곰 카페를 많이 갔어요. 근데 여기는 위치가 외져서 그런지 관광객은 별로 없고 교민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 분들이 대다수예요. 일부러 택시 타고까지 오실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바이크 렌트를 하셨거나 그래서 좀 한적한 로컬 커피숍을 찾는다 하시면 괜찮은 곳일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 커피숍. 여기는 로컬 커피숍이라고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커피숍인 것 같아요. 고급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에서 용다리가 보여서 용다리 불쇼 시간에 맞춰가면 불쇼 구경도 가능한 위치예요. 특별히 저는 되게 맛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한적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마드 카페. 저희는 여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베트남의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예쁘게 옷 입고 화장하고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궁금해서 한 친구한테 여기 베트남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말했더니 그 커피숍이 한국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 분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약간 한국 분위기인가 봐요. 베트남의 그냥 젊은 친구들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와보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식비 중에서 마트, 장본 가격입니다. 장본 가격은 식료품하고 술값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식료품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27만 2,600원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고추장, 된장, 한국라면, 김치, 막 비비고 만두, 막 이런 각종 한국 식품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요. 티르키예랑 조지아에 있다가 이제 다낭에 처음에 왔어가지고 좀 한국 음식에 좀 굶주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식재료를 정말 많이 샀는데 와서 돌아다니면서 먹다 보니까 한식당도 그렇고 로컬 식당도 그렇고 너무 입맛에 맞아서 거의 집에서 해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남은 재료를 많이 버려서 조금 마트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는 현지 시장을 좀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는 롯데마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배달시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롯데마트에서 어플로 주문하면은 운이 좋으면 당일날 배송도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배송이 돼서 배송을 주로 이용을 했고요. 150K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되니까 좀 무거운 생수나 맥주, 김치, 계란 그런 거 주문하면 금방 무료 배송 가격이 넘더라고요. 제가 한 달 살기 하면서 많이 구입한 물건들 그리고 롯데마트 그 어플에서 배송하는 방법은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트에서 술을 구입한 비용은요 62,200원입니다. 술은 맥주, 그 다음에 베트남 보드카 그리고 와인을 구입해서 먹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술 넷머이랑 맨보드카를 좀 즐겨 마셨고 좋아했어요. 넷머이는 누룽지 향이 나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누룽지 향이 났는데 거기에 약간 견과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보드카는 그냥 깔끔한 보드카 맛입니다. 그래서 맨보드카는 그 맥주랑 맨이랑 섞어서 보맥을 해서 먹으면 또 맛이 좋습니다. 와인은 저렴한 와인 위주로 제가 구입을 해봐서 그런지 딱 2병 주문해서 먹고 다시는 먹지 않았어요. 비싼 와인을 주문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선 와인은 2병 먹고 그냥 그만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제가 술을 구입한 비용이 비교적 적게 나오는데요. 실제 마트에서의 판매하는 술값이 저렴해서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에서는 집에서 술을 잘 안 마셨던 것 같아요. 제가 조지아나 티르키에는 집에서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술 먹는 거는 집에서 마셨는데 베트남은 집에서 먹나 밖에서 먹나 술값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트에서 11K 한 600원 정도의 맥주를 한 캔을 사서 먹을 수가 있다면 밖에서 먹으면 15K 한 700~800원? 이렇게 몇백 원 차이가 안 나서 집에서 맥주 한잔 먹을까 하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 먹자 해가지고 밖에서 외식하면서 먹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2명의 생활비입니다. 2인 33일 동안에 먹은 식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비인데요. 교통비는 저희가 바이크를 렌트했어요. 그리고 바이크 렌트도 제일 작은 바이크가 아니라 150cc 조금 더 큰
바이크를 렌트를 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바이크 렌트비가 104,800원이었고요. 총 1920K였습니다. 125cc가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이 당시에가 12월달 우기여서 바이크 렌탈비도 조금 더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바이크 주유비는요 18,300원 나왔고요. 참고로 여기는 리터에 한 1,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통비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택시비도 있습니다. 저희가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나갈 때는 또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택시비는 23,300원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거리가 5km 정도였는데 그때 택시비가 5km에 한 4,200원 정도 나왔고요. 공항에서 그랩을 부르면 공항 주차료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13K를 추가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사기 아니야 했는데 요번에 올 때도 두 번 다 13K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그랩을 이용했는데 한 1.5km에 1,8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시간에 따라 다르고 비 올 때 여부에 따라 다르고, 그래도 택시는 그 방콕이나 치앙마이에 비해서 그랩이 굉장히 잘 잡히는 편이고, 그리고 택시비도 태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랩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랩보다 인드라이브가 훨씬 저렴합니다. 인드라이브도 어플을 한번 설치하셔서 그랩이랑 가격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통비 총액이 총 143,400원 나왔는데요. 이게 다른 분들 보니까 모든 동선을 다 택시를 불러서 다니는 분들이 더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바이크를 렌트해서 교통비는 좀 많이 나온 편이다. 여기서 작은 팁인데요. 저희가 로컬 맛집을 저희가 찾은 것도 꽤 많거든요. 그 로컬 맛집을 찾는 팁, 식당인데 오토바이가 쫙 다 주차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안에 보면은 다 현지인들밖에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오토바이 주차가 많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많은 거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런 거 보고 들어가서 먹어보면서 로컬 맛집들을 조금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통신비, 유심비입니다. 유심은 1일 6기가, 그러니까 30일 동안 맥시멈 180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15,8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충전된 데이터가 끝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동안은 유심의 그 번호가 살아있더라고요. 이번에 태국에 갔다가 90일 되기 전에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심 번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을 구입하지 않고 데이터만 충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와서는 1일 1기가 사용 가능한, 그래서 한 달 동안 맥시멈으로 30기가 사용 가능한 거를 90K 주고 데이터를 구매했습니다. 저 같은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90일 이내에 다시 베트남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은 유심을 챙겨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쇼핑한 금액인데요. 쇼핑은 저는 모두 다 한시장에서 쇼핑한 것만 있습니다. 26,700원이고요. 크록스, 그리고 요 모자 두 종류랑 그 다음에 나이키 가방, 우선 이 세 가지 항목을 구입했는데 이 짝퉁 세 가지 구입한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크록스는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개월을 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무가 이렇게 다 뒤틀려 버렸어요. 아마 저희가 섬도 여행 가고 좀 땡볕에 많이 신발이 노출된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3개월도 안 돼서 못 신을 정도로 조금 쪼그라들어가지고 다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제 모자는요, 처음에는 요거랑 다른 거랑 굉장히 만족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모자에 그 쇠붙이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몇 번 빠니까 거기 부분이 녹이 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닷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민물에 빤 거거든요. 그랬는데 녹이 슬어서 아마 오래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짝퉁 나이키 가방은 제가 사용한 건 아니라서 쌤한테 물어봤는데 나쁘지 않아, 괜찮아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밥이 조금 뜯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기타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에는요, 생필품 구입, 그 다음에 빨래방, 약국, 그 다음에 마사지랑 샴푸한 거, 그 다음에 쌤 이발소 간 내용, 요렇게 5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필품은요, 33,200원이 나왔고요. 휴지, 치약, 샴푸, 바디로션, 그리고 제가 얼굴에 바르는 크림 요런 것들 다 구입을 했어요. 두 번째, 빨래방은 40K, 2,200원 나왔습니다. 빨래방은 딱 한 번 이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12월 달에 있을 때가 우기여서 한 일주일 내내 비가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 빨래를 해서 건조를 못 시키겠다 싶어서 빨래를 한번 맡겼었습니다. 다낭에서는 저는 코인 세탁기는 못 찾았고요.
대신에 빨래방은 엄청 많아요. 관광객도 빨래방을 많이 이용하고 현지인 분들도 실제로 빨래방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당시에 15K, 키로당 15K 한 800원 정도 되는데 맡겼거든요. 대학교 앞에 진짜 로컬은 한 1kg에 한 10K, 그러니까 한 550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곳도 있고요. 완전 관광객들이 많은 그런 도로 쪽에는 1kg에 한 25K, 한 1,300원? 그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저렴한 곳과 비싼 곳의 차이는 좀 있는 편이에요. 대신에 조금 비싼, 그러니까 한 키로에 25K 정도 하는 곳은 무료로 픽업해주는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추가 비용을 내면은 배달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약국은요, 3,000원이 나왔는데요. 스트랩실 24알을 사 먹었습니다. 실제 이때 너무 아파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스트랩실을 구입을 해서 먹었고요. 저는 베트남에 와서 스트랩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색깔별로 그 약의 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12월 말에서 1월에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추운 기간이 있었어요. 낮에 밖에 돌아다니기가 너무 춥다가 아니라 밤에 잘 때 춥더라고요. 이불을 덮고 옷도 꽁꽁 입고 했는데도 추우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의 그 교민분들은 전기장판이 거의 필수 용품이더라고요. 저처럼 뭐 한 달 살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전기장판까지 챙겨 오시는 건 좀 무리이지만 두꺼운 후드티, 밤에 잘 때 입을 그런 거는 챙겨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현재는 5월인데 지금은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월, 1월 이때에는 밤에 좀 추울 수 있다. 베트남의 숙소, 호텔, 아파트먼트 모두 다 난방이 안 된다 라는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마사지랑 샴푸한 가격인데요. 마사지는 제가 베트남에서 딱 한 번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마사지를 되게 좋아해서 베트남에서는 일주일에 2번도 다녔거든요. 뭔가 태국은 그 마사지가 이렇게 현지인들도 마사지를 많이 하고 그게 생활에 녹아있는 분위기였다면 베트남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마사지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마사지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은 샴푸를 했었는데요. 샴푸는 또 여기에 문화라서 샴푸는 또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로컬에서 받았는데 50K, 한 2,500원 조금 넘었고요. 참고로 남자는 29K였어요. 샴푸도 로컬이랑 관광객들이 가는 곳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배 넘게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 샴푸를 하고 머리를 드라이로 말려주잖아요. 근데 머리를 그냥 말리는데 저희는 이렇게 드라이를 해주잖아요. 세팅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데 여기서는 다 말려주고, 그러니까 물기만 없게 다 말려주고 그냥 끝이더라고요. 끝났습니다 이래서 머리가 이렇게 부스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하셔야 한다. 단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예쁘게 드라이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기타 내역에서 마지막은 쌤의 이발한 비용이고요. 5,500원, 한 100K였습니다. 근데 이때 뭔가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쌤은 머리를 감거나 마사지를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머리를 커트를 하고 마사지 막 머리를 감겨주면서 마사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머리 감겨주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면 좀 더 저렴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담배입니다. 담배는 태국에서 좀 가지고 온 게 많았어서 첫 달에 담배 값이 거의 들지 않아서 13,000원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담배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이때 메비우스 담배를 구입을 했는데 한 갑에 35K였고요. 근데 지금 한 3개월 지나서 요번에 와서 구입을 하니까 42K더라고요. 3개월 동안 담배값이 좀 올랐고요. 그래도 역시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교민분한테 들으니까 일반 마트 말고 작은 구멍가게 같은 데서 구입하면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루 단위로 구입을 했는데 에세 담배 한 보루에 270K, 그러니까 에세 담배 한 갑에 한 1,300원, 1,500원 요 정도 선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진짜 정산한 내용의 끝입니다. 저희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숙소비는 좀 적게 나왔고 교통비는 조금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로컬 위주로 많이 가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가지 않기는 했지만 대신 한식당을 많이 가서 식비는 좀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오셔서 술을 드시지 않고 로컬 음식점만 다니시고 하신다면 2명에 100만 원도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베트남 다낭은 제가 막 여기서 여행을 하고 싶은 도시라기보다는 그냥 쉬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만난 그 여행하시는 한국분들
다낭의 재방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여기 왜 다낭에 왜 또 오셨어요? 라고 하면 그분들도 그냥 편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낭은 굉장히 저렴한 물가에 한국이랑 비슷하게 생활이 가능한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게 또 큰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다낭에 한 달 살기를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되게 바쁘고 지친 일상에 좀 쉬고 싶으신 분들 다낭에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외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다, 뭔가 새로운 경험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긴 영상, 한 달 정산이라고 하고 정말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